근데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이 배우자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산 물건은 남편이 많이 반대를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아직까지도 투자를 할 때 반대를 하고 특히나 최근에는 하락장이었고 역전세가 나오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공부를 계속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배우자를 설득할 때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은 제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100% 지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100% 지지해준다, 이거는 사랑의 힘도 아니고, 남편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제가 23살 때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라는 한 인간이 성장하는 역사를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삶에서 굽이굽이 이렇게 굵직한 몇 개의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지를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하고 싶어? 그래, 해봐. 잘할 수 있어. 너는 항상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어? 근데 너는 내가 지켜보니까 항상 꾸역꾸역 견뎌가지고 알아서 잘하더라. 꾸역꾸역 견뎌서 마지막에는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은 설득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나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남편에게 나의 진정성과 절박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짠테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는 눈을 감고 막 육아와 살림에 지쳐 있는데 졸리는 눈을 감고 부동산 투자 책을 몇 권을 읽어서 막 식탁 위에 책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보여주기를 해야 되는군요. 나 책 이만큼 읽었어, 막 이렇게. 근데 막 그게 또 정말 겉핥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내가 강의를 얼만큼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내가 공부한 얘기를 막 브리핑해주고, 여보,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저 아파트는 우리 집보다 5천이 더 비싸. 그러면 이제 남편이 솔깃하거든요. 자기 물건이니까. 그래서 왜 거기가 더 비싸? 우리 집이 어때서? 라고 하면 브랜드와 연식과 아파트의 구조와 뭐 향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쫙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다더니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라고 이렇게 나의 애씀을 남편이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체 어렸을 때 만났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아직 어리다 라고 하면 한 1년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 같으면 아직까지 내가 내 남편을 만난 지 10년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한 지 7년 차다. 근데 나는 남편이랑 1년만 연애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안 지가 8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만한 연도가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가져서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다면 남편 눈에는 직업적으로 어떤 명예와 실력을 쌓았던 간에 그거는 내가 본 바는 없고, 내가 아는 내 아내는 집에서 성실하게 살림하고 아이들 잘 돌보는 주부로만 봤는데, 이 사람이 경쟁 심각하고 서로 물고 문다는 투자 세계에 들어가서 투자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과거 데이터가 없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잘 할 것 같은 확신을 아직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1년 정도만 연애하고 바로 결혼해서 전업주부로만 살고 그 모습만 남편에게 보여줬다 라고 하면, 남편에게는 우리 아내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내로서는 너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과연 이 사람에게 새로운 투자자라는 역할이 더 씌워졌을 때 그 새로운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이 있을까? 깜냥이 있을까?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데이터로는 성공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애쓰는 모습,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막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부업을 한다든지 해서 막 시드까지 모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부업을 하거나 사이드 잡을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모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작은 물건부터 갭 투자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이제 남편에게 보상도 주고. 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람이 하는 투자가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수익이 나서 보여주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그래도 2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2년, 1년이 사실 길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부동산 책을 읽고 항상 유튜브를 귀에 꽂고 설거지를 하고 뭐 아니면 그 인강 내용을 항상 듣는 모습, 뭐 아니면 필기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설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자식이 수능을 치는데 결과적으로 수능을 못 봤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고3 1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의 수고로움과 애씀과 열심히 한 점을 다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해보자. 그래, 투자를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의 절박함과 애씀을 보게 되면. 네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래 내가 좀 그런- 봐줄게. 막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근데 저희 남편은 수입을 줘도 그렇고요. 기름집이 계속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성이 생겨서. 그죠. 기름집을 어디까지 해보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딱 수익이 났을 때, 정말 미미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이제 현금 100만 원을 줬었고, 네. 그 다음에는 뭐 노트북 컴퓨터를 바꿔줬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차를 바꿔주겠다. 저희 남편이 그 GB80을 사고 싶어 해가지고. 소박해요. 네.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이제 그거 바꿔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전세 반란이 터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남편을 기름칠하는 방법과 네. 어떻게 하면 돼. 사실 대부분 지금 많이 고심하시는 게 그거예요. 본인이 자책이 들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나서 결과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남편한테 내가 더 해보겠다라고 설득할 방법을 못 찾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남편 설득의 방법을 제대로 이제 방향성을 잡지 않으셨을까. 진정성. 네. 진정성으로 그럼 본인을 갈아 넣어야 되네요. 강제 미라클 모닝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보여줘야 되고. 돼요. 쉬고 있다가 남편이 올 때쯤 되면 뻘떡 일어나. 약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보여주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사실은 제가 이 모니카님을 모시면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아스퍼거 남편분이랑 살면서 감정 교류라던가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꼭 아스퍼거 남편이 아니더라도 일반 남편을 데리고 살아도 꼭 남의 편과 같이 사는 듯한 느낌? 공감이 잘 안 되고 솔직히 애를 키우다 보면 애한테 들어가다 보면 애는 신경 써주는데 이제 배우자까지 신경 쓰기엔 서로 여유가 안 되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아스퍼거 남편과 차이 없이 공감이 잘 안 이루어져서 싸우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랑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내가 이제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조금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타고난 공감 능력은 당연히 없거니와 항상 되게 자기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제 책 챕터 중에 아스파거의 길을 여는 2문장, 마법의 2문장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를 읽으시고 이게 되게 그냥 그 아스파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부부에게도 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 남편은 진지하게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고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 딱 긴장하면서 자기 방어적인 태세를 딱 내가 뭐 가지고 있거든요. 잘못했나? 뭐 이렇게요? 이 여자가 나를 또 뭐에 대해서 뭐 공격하러 가나? 뭐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또 찍혔나? 뭐 이렇게 딱 자기 방어적인 태세를 하는데 그러면 경청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 말이 저의 의도대로 제 메시지가 남편에게 전달이 안 돼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얘기할 때 It's not your fault. I'm not blaming you.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영어. 꼭 해석을 해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상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정말 신체적으로 남편의 어깨가 좀 내려오거나 표정이 온화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근데 그때는 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나는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해서 바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제가 그 2마디를 딱 하면 그제서야 이제 얘기가 좀 들리는 기분이거든요. 소통을 하려면 경청이 근간이 돼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장이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으니까
항상 문제 해결 지향적인 태도로 부인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잘못이라는 건가? 나한테 이거를 해결하려는 건가? 맞아요.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가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왜 지금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거를 고쳐달라고 한다거나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당신 생각이 궁금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상대가 귀를 열 수 있게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방어 기제를 풀어주는 어떤 마중물 같은 대사를 한두 마디 정도 하시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는 정말 대화가 잘 돼요. 왜냐면 남편이 내 말을 듣기 때문에. 그 전에는 듣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좀 싼 표현으로 하자면 약간 밑밥을 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할 건데 내가 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정말 의논하고 싶어서 그래라는 약간 밑밥을 깔면서 경청을 할 수 있게 귀를 열어주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은 더 남편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어쨌든 가정의 사안이거나 그 가족의 문제일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잘못한 점을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요. 내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랑 저랑 그 가사를 나누는 문제 같으면 제가 좀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제가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집안일을 거의 다 제가 하거든요. 한 98% 정도는 제가 하고 저희 남편은 정말 분리수거랑 아이들 아침에 등원만 시켜주는데 힘에 부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역전세 맞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집안일 98%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에게는 로봇 청소기도 있고, 식세기 이모도 있고, 그 3대 이모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데, 힘에 붙일 때가 있죠? 그러면 남편에게 몇 가지를 더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 그 얘기를 먼저 꺼내면 남편은 네가 괜찮다고 해서, 네가 다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나한테 그러냐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이 사람이 그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나쁜 남편이라고 몰아세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약간 또 되게 자기가 와이프한테 되게 착한 남편이고 좋은 남편이고 싶어요. 싶은데 나는 항상 좋은 남편이고 싶은데 갑자기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한 5가지 정도는 더 해줘 라고 말하면 나를 지금 비난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잘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는구나. 예,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할 때 당신이 지금 분리수거랑 애들 등원만 도와주잖아. 근데 그게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병이 있어서 내가의 성격이 이상해서 내가 병.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서 내가 다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다. 요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래서 한 2% 정도 하던 거를 한 10% 정도로 올려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냥 듣는 거죠. 그 얘기 자체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준다라가 약간 자기가 준다라는 느낌이 그런 느낌도 드니까. 들고 그리고 이 이슈가 지금 올라온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2가지 집안일을 했던 게 당신이 게을러서나 당신이 무관심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병이 있어서 나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를 나도 안다. 근데 지금 좀 힘드니까 당신이 좀 더 도와주겠냐라고 하면 그러면 상대가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신속한 사과. 신속한 사과. 네. 이거 역전세에서도 쓸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미 사과했죠. 무릎이 닳았죠. 이미 무릎이 닳았죠. 남편한테 내가 네. 투자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네. 역전세 물건이 지금 이순신 배 12척을 넘어설 것 같아. 네. 너무 미안한데 좀 도와줘. 네. 이렇게. 제가 그 6억이 녹아내렸다 그 얘기를 할 네. 때도 정말 신속하게 정말 낯짝 엎드려서 바로 무릎을 정말 꿇어주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 마지막 물건은 사지 말라고도 했는데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인정하기도 사실 쉽지 않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될 게 부부는 원팀이거든요. 우리는 한 팀이란 말이죠. 애도 같이 키워야 되고 집안도 같이 일으켜야 되고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근데 누가 더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자존심을 좀 죽이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자존심 서로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자존심은 우리가 원팀이고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는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원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팀인데 사소한 자존심을 세워서 뭐 하냐. 예. 의미 없다.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좀 양보하고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더 잘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게 역전세 쓰나미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편이라도 내 팀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그 역전세에 대해서 만약에 남편이 3월에 제가 정말 힘들 때 남편까지 저를 비난을 했다면 저는 그때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네. 정말 막바지까지 밀렸는데 네. 거기서 또한 정말 네. 그 작은 물 한 방울이 정말 잘못 그죠. 들어가면 이미 나는 절벽 끝에 서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나 자신을 너무나 자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편이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주면 게다가 남편은 내 팀원인데 네, 확인 사살을 해주면 진짜 절벽에 그때는 떨어지지. 정말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정말 괜찮아. 우리는 아직 팔지 않았어. 명언이네요 진짜. 네, 아직 팔지 않았어.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막 그 역전세 환란 때문에 정말 너도 나도 팔거나 전세금도 막 낮추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역들이 서울서울 나타나면서 진짜 버티기의 국면에 많이 들어섰고 조금 안정적인 버티기가 가능한 시기를 조금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편분의 말이 진짜 되게 큰 하나의 만리장성을 쌓아줬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스퍼거 남편이라서 되게 힘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사실 아스퍼거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되게 힘들 거다. 살면서 되게 고난이 많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담담한 얘기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책을 읽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어.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역전세 얘기한 것처럼 아스퍼거 남편이랑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사실 일반 남편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성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런 면에서 약간 약점을 갖고 있는 그냥 하나의 사람과의 결합인 거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모니카님이 워낙 강점이고 멘탈이 더 강하셔서 또 그런 면도 있으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와닿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남편한테 가서 써먹을 것들을 지금 벌써 한 두세 개 지금 쟁여왔거든요. 잘 써먹어보고 나중에 피드백을 드리면서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역전세 환란을 극복하고 다음에는 성공 투자자로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산이 녹았고 역전세 물건들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생활비에 그 막바지까지 갔었던 사람으로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자산을 일궈냈는지 성공 스토리를 좀 들고 오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